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인 4과 두 번째 본문 수업 영상입니다. 4과는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해서 국제관계에 관한 단원인데요. 두 번째 본문은 보시다시피 Building the Perfect Spaceman 이라고 하는 완벽한 우주 비행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그림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주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Why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ortant? 왜 우주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할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지문으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읽기 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을 조금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 항공우주국을 가리키는 나사가 나오고요.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Canadian Space Agency를 가리키는 CSA 캐나다 우주국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는 나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외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고 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1단락부터 13단락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표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주산업의 지원 방식의 필요성과 실제 이런 미션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봤으면 첫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From the outside, Building 9 at the NASA Johnson Space Center.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건물 9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A sprawling complex on the outskirts of Houston.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 미국에 있는 휴스턴의 외곽이란 뜻이거든요. 외곽에 있는 넓게 퍼진 부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 있는 Building 9이 is nondescript. 아주 평범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도 과연 평범할까요? Inside, it's like Willy Wonka's factory if Willy were a rocket scientist. 내부는 마치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처럼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The hangar-like facility,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경납고 같이 생긴 평범한 곳이지만 is filled with robots, moon buggies, and spaceship mock-ups. 그래서 mock-ups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납고처럼 평범해 보이는 시설이 로봇, 문버기, 그 다음에 우주선 모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문버기는 달에서 걸어 다니는 기계인데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형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로버넛이라고 하는 A humanoid robot with a golden head, 금색 머리를 가진 휴머노이드도 있고 얘 옆에는 스파이더넛이라고 하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도 막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There's an Orion capsule, 이것도 우주선이거든요. And a Russian Soyuz spacecraft, 러시아가 만든 소유주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고 멋진 물건들이 많은데 But what dominates the vast room? 여기서는 what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로 나오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거대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A full-size mock-up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우주정거장의 모형인데요. 실제 사이즈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An Earth-orbiting spaceship built by 15 countries including Canada. 캐나다를 포함한 15개가 되는 나라가 공동으로 건설한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즉,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S의 실제 크기와 같은 모형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외관과 내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외관이고요. 되게 경납고 같이 생겼지만 내부에 보면은 ISS의 모형과 여러 가지가로 가득히 차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문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은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빌딩 9의 외부와 내부 이런 공간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2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단은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 문단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ne recent Monday morning, 최근 월요일 아침에 astronaut trainer, 우주 비행사 트레이너인 Gwen Sanders라는 사람이 waited there for Chris Hadfield.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드필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쭉 설명이 여기까지 나온다 맞죠? 자, blast off는 발사하다라는 뜻으로 이건 사람이니까 이제 발사되는 거겠죠. 어디서 발사되냐면 from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 over the Soyuz, 소유주 아까 우주선이 나왔었다 맞죠?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in December, 12월에 발사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주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and soon after will become the first Canadian to take command of the ISS. 국제우주정거장을 take command니까 지휘하는 첫 번째 캐나다인이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맞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지휘관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을 건데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ada has invested heavily in the station. 그래서 캐나다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Which has been inhabited by a rotating crew since 2000s.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곳은 2000년도부터 로테이팅 크루라는 교대 근무 승무원들이 상주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나라의 우주 비행사들이 여기서 근무를 거쳐가는 곳인데 But Canada only gets to send so many astronauts there. 자,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하려면 only so many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o many 앞에 only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많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so many라는 한정된 수로 제한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There are only so many seats in the theater 이라고 하면 극장에 한정된 좌석이 있다. 좌석이 so many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해석을 하면 국제우주정거장에는 교대 근무원이 상주를 하지만 캐나다는 한정된 수의 so many astronauts만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못 보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잠깐 사과의 국제 관계와 조금 연관성을 살펴보면 크리스 헤드필드는 캐나다인임을 알 수 있고 소유주는 러시아가 개발한 우주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공간은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협력 관계가 은연중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캐나다 출신의 우주 비행사로서 ISS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첫 캐나다인이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for 20 years, Hadfield has worked tirelessly.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To prove himself,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냐면 in an astronaut corps,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집단이라는 뜻인데 우주 비행사 집단인데 어떤 집단이냐면 dominated by the US and Russia. 미국과 러시아 사람들이 다수인 이러한 우주 비행사 집단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캐나다인으로서 노력을 해온 것이죠. 자, 요 앞문장에 캐나다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dues라고 하면 기여, 공로란 뜻이라서 pay one's dues라고 하면 공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나다가 계속해서 공헌을 해왔는데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contributing the robotic systems. 자, 특히 로봇 시스템에 기여를 함으로써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The build and maintain the ISS.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가 공헌을 해서 마침내 finally earning a spot for one of its own at the controls of what Hadfield calls the world's spaceship. 자, 요거는 뒤에서부터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필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The World's Spaceship이라고 하는 세계의 우주선, 즉 국제우주정거장을 가리키겠다 맞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Controls, 그러니까 지휘, 운영에 참여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one of its own은 캐나다 출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가 공헌을 많이 해서 마침내 그 자국의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냥 단순한 우주 비행사 자리가 아니라 지휘관의 위치에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락은 크리스 헤드필드와 캐나다의 공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3에서 5단락으로 넘어가면서 크리스 헤드필드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이 요구되며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nders knew her time with Hadfield was limited. 자, 산더즈는 헤드필드와의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 세미콜론은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 없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This was his last week of training in Houston before the launch. 그가 이제 임무로 ISS에 가는 출발하기 전에 휴스턴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휴스턴은 아까 존슨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이 단락에서 볼 때 이 샌도즈라는 사람이 헤드필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0시 15분 딱 정시에 he breathes in 이라고 해서 이제 breeze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처럼 가볍고 자신감 있게 들어왔어요. Wearing a neatly tucked in polo shirts.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뭘 입고 왔냐면 아주 단정하게 집어넣은 폴로 셔츠를 입고 왔어요. 자, 근데 이 폴로 셔츠가 뭔지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에요. The unofficial uniform at Johnson. 그 존슨 우주센터의 비공식적인 유니폼인데요. 여기에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With the crew patch of Expedition 35. 그 유니폼에는 임무 35라는 승무원 패치가 달려 있었대요. 자, 근데 이 패치가 뭔지를 한번 보면 이거겠죠. 그래서 crew patch는 승무원 패치란 뜻인데요. 이 패치가 which portrays the moonlit view of Earth from the ISS as the sun peeks from behind it. 이 패치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달빛이 비치는 지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또 언제냐면 마침 그때 해가 peeks, 살짝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해가 그 뒤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낼 때 달빛이 비치는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패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폴로 셔츠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패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임무의 번호가 나오고 이게 ISS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패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Assigned to Expedition 34-35 in September 2010. 자, 이거 배정받다라는 뜻이잖아요. 2010년에 임무 34-35의 배정을 받아서 He's been training intensively in the US, Russia and elsewhere for the mission. 그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 및 다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는 임무 35라고 했는데 왜 34-35를 배정받았을까요? 이것은 이 ISS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무를 연속해서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 단락에서 ISS에서는 로테이션 크루라고 하는 교대 승무원들이 상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6명이 임무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임무 34가 끝나면 다 같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명은 남고 3명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34 임무를 위해서 갔을 때 3명만 가고 나머지 3명과 합류를 해서 이 3명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34 임무를 마저 수행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임무 35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무가 이런 식으로 반반씩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새로 가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인수인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It isn't his first space flight.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주에 가는 비행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it will be the longest he's spent off the ground. off the ground니까 우주로 가는 것을 얘기하겠다, 맞죠? 하지만 이것이 지상에서 그가 떨어져 있는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햇필드라는 사람이 지휘관으로서 업무를 맡고 우주에 떠나게 되는 시간이 대략 5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로 보아 사실 지금 임무를 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이제 will 이런 표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실제 햇필드가 2012년 12월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5개월 정도 걸려서 2013년 5월까지 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글은 2012년 12월 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Hadfield will be on the ISS until May. 그 12월에 출발하면 사실 5월쯤까지 있게 될 것이고 making him only the second Canadian to do a long duration mission. 그래서 장기 임무를 수행한 두 번째 캐나다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예전에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수행한 임무는 Expedition 20-21에서 21 임무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락에서는 ISS로 가는 장기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가 훈련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st of skills to master is daunting. 자, daunting은 두려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햇필드가 익혀야 할 기술 목록이 아주 두렵고 벅차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He has to be a scientist, a plumber, an electrician, trilingual. 그래서 요거는 3기 국어 사용자이고요. spokesperson. 요거는 대변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 mediator, 중재자입니다.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당연히 a commander, 지휘관도 되어야 합니다. 그가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 얘기했냐면 에드워드 테버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Canadian Space Agency라는 캐나다 우주국에서 우주인 사무소라는 곳에 Deputy Director이면 부국장이거든요. 부국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he entire partnership, 자,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함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드는 데 참여한 나라들과 거기에 소속된 우주기관을 다 가리키겠죠. 그러한 모든 파트너들이 자, 여기서 trust는 이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trust to로 쓰였으니까 뭐뭐를 뭐뭐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 우주선들과 승무원들을 his good judgment and command, 그 햇필드의 좋은 판단력과 지휘력에 맡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그가 단순히 과학자, 배관국 이러한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5단락 내용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022년 12월에서 5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on December 19th, 12월 19일에 Hadfield랑 그 다음에 이제 3명이 가는데 US astronaut Tom Marshburn, 미국 우주 비행사인 톰 마시본,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로만 로마넨코, 이 세 사람이 will squeeze themselves into the Soyuz. 그래서 squeeze into는 좁은 공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요. Their knees squeezed up to their chest. 그래서 너무 좁으니까 무릎을 가슴에 모은 자세로 이제 소유주 우주선에 몸을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good weather, bad weather. 날씨에 상관없이 the Soyuz almost always leave on schedule. 거의 항상 일정에 맞춰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19일에 가가지고 이틀이 지나면 they blast off. 그들이 이제 발사가 되어서 they will arrive at the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Joining a crew of 3 other astronauts.
거기에 이미 근무를 하고 있던 3명의 다른 우주 비행사 승무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19일에 출발해서 12월 21일쯤에 도착하면은 그 후로부터 3월까지는 Hadfield is the Mission Flight Engineer. 바로 지휘관을 맡는 것이 아니라 임무 비행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 후에 3월 이후에 He then assumes command. 지휘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단락은 그가 맡게 될 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임무 설명이 나오는 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이제부터 볼 6에서 8단락은 헤드필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6, 7, 8단락을 한꺼번에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읽어봤으면 선생님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As he prepared to leave Houston for a last visit to Canada. 자, 그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출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휴스턴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Then on to Germany for more training.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 방문하고 더 많은 훈련을 위해서 독일로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Hadfield was his usual affable self. affable은 상냥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처럼 되게 상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with an undercurrent of intensity.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제 undercurrent니까 그런 해류나 기류의 밑에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상냥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의 기류가 있었다. People around him noticed.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깔려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He was wearing the weight of command. 지휘관의 무게를 입고 있었다.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I've devoted my whole life to being in a position where 내가 54세의 나이에 somebody would say we want you to command our spaceship. 당신이 우리 우주선을 지휘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가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임무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7단락에는 헤드필드가 수행한 2가지 임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Hadfield, who was selected as one of 4 new Canadian astronauts in 1992. 자, 그리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Beating out about 5,330 hopefuls. 자, 여기 보면 경쟁률이 나오는데요. 1992년에 약 5,330명의 지원자들을 제치고 이제 캐나다에 우주 비행사를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5,330대 1이니까 대략 1,3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이 된 거죠. 대학 입시보다 역시 취업이 힘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단하게 92년에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요. Hadfield has been into space twice. 2번 우주로 갔는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95년에 he was the first Canadian. 첫 번째 캐나다인 mission specialist, 임무 전문가였는데요. on a NASA Space Shuttle mission. 얘들아, 셔틀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왕복선 임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이제 3년 만에 우주 왕복선 미션에 임무 전문가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션에서는 어디를 갔냐면 Visiting the Russian Space Station Mir. 그래서 미르라고 하는 러시아 우주 정거장에 갔고요. And the first Canadian to operate the Canadarm in orbit. 그래서 이게 캐나다암이라고 하는 팔처럼 생긴 기구인데요. 이것을 궤도에서 조작한 첫 번째 캐나다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쯤에 국제우주 정거장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여기가 되게 좋은 우주 정거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임무 내용이 나오고요. 아까 얘기한 캐나다암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정말 팔처럼 생겨가지고 위성을 배치한다든지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작해서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이 나오겠습니다. 2001년에 이제 이번에는 11일간이 진행되었는데 똑같아요. Space Shuttle Flight. 그래서 이게 왕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11일간의 우주 왕복선 임무인데요. 이번에는 미르가 아니라 to the ISS,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임무입니다. 자, 여기서 왜 갔냐면 to deliver and install the Canadarm2. 자,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인 Canadarm2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Hadfield performed two spaceworks. 스페이스워크는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것, 직접 이제 우주에 밖에 나가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another first for Canada. 캐나다인으로서는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가 한 내용을 보면 He spent more than 14 hours outside. 우주 밖에서 14시간 이상 있었고 traveling around Earth 10 times. 지구를 10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ISS가 지구를 16번을 도는데 10번 돌 동안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ISS가 시속 28,000km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하루에 16바퀴 정도 도는 게 맞죠. 근데 14시간 동안 ISS와 함께 움직이면서 지구를 돈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드필드가 수행했던 두 번째 임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단락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업적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01년을 넘어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뭘 했냐? He was also NASA's Director of Operations. 자, at the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 in Star City. 자, 이쪽에 있는 이런 무슨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운영 책임자입니다. 운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Overseeing ISS Crew Activities.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로를 보면은 Astronauts who travel to the ISS have to speak English and Russian. ISS는 러시아가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잘해야 되는데 Hadfield is fluent in both. 당연히 둘 다 잘하고 Canadians must speak French too. 캐나다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다 공용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반드시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까 3개 국어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 And he was chief of robotics. 로봇 공학에서의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At the NASA Astronaut Office at Johnson. 그래서 똑같이 있는 존슨에 있는 우주인 사무소에서 공학 책임자였으면서 Then Chief of ISS Operations. ISS 운영 책임자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그의 어떤 자질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관리자 역할도 많이 했고 언어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통해서 그가 아주 준비된 우주 비행사라는 말을 하고 싶은 단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리 가가린 우주 비행사 훈련센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다시 내용을 복습해보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글을 분석을 하면 이제 마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내용들은 그가 받는 훈련의 내용과 ISS 지원 방식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출발 준비 과정에 대한 글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락입니다. 자, 9단락은 헤드필드가 1992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단락인데요. In 1992, the CSA assigned Hadfield to the Johnson Space Center. 자, 여기 똑같은 대로 이 헤드필드가 이때 우주 비행사가 되었잖아요. 존슨 우주센터로 헤드필드를 보냈어요. 여기 이 센터는 아시겠지만 그 나사의 우주 비행사 단체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자, active Canadian and Japanese astronauts are based here permanently. 자, 여기 존슨 우주센터에는 캐나다와 일본의 활동 중인 우주 비행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And those from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and Russia come frequently to train.
자, 여기서 train은 훈련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인, 일본인 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에 있는 우주국,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훈련을 하러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해요. Fresh recruits, 그래서 신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신입 우주 비행사들은 반드시 spend 2 years in basic astronaut training. 여기서 2년간의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되고, preparing for a mission to the ISS can take another 2.5 years. 그래서 ISS에 가는 미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2년 반의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4년 반이 걸릴 만큼 우주 비행사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수적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넘어가겠습니다. 10단락입니다. 자, 10단락은 그러한 오래 준비 과정 중에서도 이번 임무를 위한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한 훈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In the years Hadfield has spent training for this mission. 여기 this mission이 가리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Expedition 34-35였나요? 요거랑 그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얘기를 하겠죠. 헤드필드가 이 임무를 위해서 훈련하는데 보낸 여러 해 동안 이제 주로 이 훈련이란 것이 mainly split between Russia and Houston, 러시아와 미국 휴스턴에서 반반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Even the most mundane aspects of life on the ISS have been endlessly rehearsed. mundane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반복적이라는 뜻이고 rehearsed는 반복 연습되다라는 뜻이니까 ISS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의 가장 평범한 부분조차도 끊임없이 반복 연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drill은 훈련이라는 뜻인데요. In one 5-hour drill, which consumed the recent Tuesday afternoon,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요일 오후를 다 소비하게 한 5시간짜리 훈련에서는 하드필드랑 마시번, 그 다음에 로마넨코가 convene at Building 9 모였다고 합니다. Building 9에 for a daily ops. 자, 여기서 ops는 operations의 약자로 어떤 작전 아니면은 여기서는 운영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상 운영 세션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운영 혹은 일상 훈련 작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essentially a day in the life of the station. 그 본질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재현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이 ISS 일상활동 재현훈련을 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Hadfield took apart and reassembled the toilet. 헤드필드는 화장실을 분해하고 take apart니까 다시 재조립했습니다. 참고로 urine, 소변인데 on the ISS is recycled into drinking water. 우주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소변이 음료수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훈련은 is important. 왜 중요하냐면 life on the ISS is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요. 9월 5일에 American astronauts Sunita Williams and Akiko Hoshide from Japan.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ventured out. 과감히 나갔다고 합니다. On a 6-hour space work. 우주 유영을 6시간 동안 나갔는데 to fix a failing component.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요 불량 부품이 왜 중요했냐면 one that carries powers.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이었다고 해요. From the space station solar arrays to its systems. 우주 정거장의 태양 전지판 배열, 태양 전지에서 그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he culprit, 그 문제의 원인은 고장난 볼트였는데요. 이것이 seems to be jammed. 그러니까 jam은 막히다 혹은 걸려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so they used an improvised tool.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부품을 배송시킬 수는 없으니까 즉흥적으로 만든, 바로 뭘로 만들었냐면 칫솔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to clear the blockage. 그래서 막힌 부분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우주 비행사 예시처럼 화장실 분해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단락까지 지휘관으로서 능력 개발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3단락 남아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11단락은 살짝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ocean waves는 이제 파도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처럼 우주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변함에 있어서 we are currently in a dip, 특히 하락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우주 프로그램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2011년에 NASA's 30-year Space Shuttle Program, 아까 언급되었던 스페이스 왕복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사로 셔틀을 통해서 이렇게 왕복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leaving the Russians with the only viable way of getting astronauts to the ISS. 그래서 우주의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단지 러시아만이 우주 비행사를 ISS로 보내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 우주 왕복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ISS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2011년에 이게 종료가 되면서 앞에 나온 혹시 소유주 우주선 기억이 나십니까? 그 소유주를 통해서만 우주 비행사들이 ISS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만이 유일한 실질적 방법을 갖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ISS로 우주 비행사를 보낼 어떤 자립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갖고 싶을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문장을 보면 The US has encouraged commercial companies to develop new ways of bringing humans to low Earth orbit. 이 단어는 저 지구 궤도란 뜻인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려우니까 민간 기업들이 지구 저궤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ISS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새로 보내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너희가 좀 해라, 이렇게 개발을 장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려받는 기업들이 어디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CEO인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지널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민간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2020년에 스페이스X에서 크루 드래곤이라는 민간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6월에 보잉사에서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도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주 왕복선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션은 국제우주 정거장이겠죠. The station is scheduled to be decommissioned. 퇴역될 거래요. In 2024. 지금 올해다 맞죠? 그래서 우주 정거장도 이제 퇴역할 예정이고요. Although many expect that to be extended. 연장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연장이 되어서 203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옵니다. While President Obama talked about sending space explorers to asteroids or to Mars,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 당시의 대통령이 우주 탐사자들을 이렇게 소행성이나 화성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In an age of cutbacks, 그래서 예산 삭감의 시대에 such missions sound like science fiction. 예산이 부족한 시대에 이러한 임무들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나오는데요. astrophysicist니까 천체 물리학자인 아담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National Public Radio에서 우주와 문화를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Saying we'll go on Mars in 15 or 20 years. 우리가 15년 또는 20년 후에 화성에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That's saying some other president, budget and Congress. 그 지금의 정권이 아닌 다른 대통령, 다른 예산, 그리고 다른 의회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15에서 20년 후에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We need somebody to say 10 years.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That's what Kennedy did with the moon. 그것이 케네디가 달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게 한 일이었다. 즉 미국이 예산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주 임무의 실현을 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이 10년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탐사의 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빠른 탐사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30년까지는 연장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헤드필드가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주 전부터 보겠습니다. 발사 2주 전에 헤드필드랑 머시번, 그 다음에 로마넨코 요 세 사람이 이제 카자흐스탄, 여기 좀 띄워주세요.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할 것이고요. 이제 도착하면 바로 출발이 아니라 be quarantined with a small entourage of others. 그래서 entourage는 수행원들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수행원들과 함께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including Deborah. 자,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4단락에서 소개된 캐나다 우주국에서 CSA의 부국장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격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4 days before departure이니까 4일 전에는 the astronauts' families will arrive. 면회가 가능해서 요 사람들의 가족분들도 올 건데요. 누구랑 같이 오냐면 will arrive with Jeremy Hansen. 요 사람이랑 같이 오는데 요 사람은 the crew support astronaut이라고 해서 크루 지원 우주 비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whose job is to escort them. 여기서 them은 요 가족들이겠죠. 이 가족들을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to the launch site. 출발하는 장소로 and help them navigate the process. 그러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해서 after a thorough health screening,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 아프면 안 되니까 철저한 건강검진 이후에 Hadfield's immediate family will be allowed a short visit. 잠깐 이제 방문이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immediate family만 가능을 하고 이제 그 직계 외의 가족들은 이런 a glass divider, 여러분 우리 격리할 때 썼던 유리 칸막이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다. Then he's gone. 이제 그는 갈 것이고 off라고 하면은 뭐뭐로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ISS로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헤드필드에게 when asked what he will miss most aboard the ISS, 가장 그리울 것이 뭔지 물었을 때 그는 이제 이야기한 것이 the basics,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Like being able to drive out for a slice of pizza on a whim. On a whim은 즉흥적으로 한 뜻이거든요. 막 그냥 즉석해서 피자 먹으러 가야지 이런 자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러다 he becomes more sober, 조금 더 진지해져서 the contact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5개월 이상 이제 우주에 나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접촉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것 같다. This is a scientific monastery. 사실 ISS라는 곳이 과학자들의 수도원 같은 곳이잖아요. It's not normal human life where you hug somebody or can be with your family. 가족이나 이랑 같이 있거나 누군가를 안아줄 수가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It's all part of the same life. 그 모든 것이 같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되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우주 비행사로서 가지는 책임과 자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인물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국제협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ISS 미션 수행과 같은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예요. 헤드필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캐나다 우주 비행사와 여러 나라의 기술이 합쳐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이제 인적 자원과 어떤 물적 자원이 함께 투입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주 탐사와 같은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11단락에서 보았듯이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의 지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우주 산업의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예시인데요. 이러한 민간 기업과도 사실은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국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을 여기서 대니까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 돼서 우리도 뭔가 우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가 높아지겠지만 사실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다 이 기업의 기술이고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제적 협력에서 이러한 기술의 공유가 필요한데 이런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있어서 뭔가 과연 보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or crucial because projects like ISS rely on share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rom multiple countries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